얘들 안녕. 오늘 6월 모의평가 치느라고 고생 많았어. 쌤이 짧은 시간 동안 오늘 이제 모의고사 본 거 총평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영어를 공부해야 될지 좀 나랑 얘기 좀 해볼게 해. 자, 이번 시험의 특징이 어땠는가? 쌤도 이번에 시험 치면서 너무 많이 힘들었어. 학생들이 느꼈을 그 시험 시간대의 고충이 나도 많이 느껴졌거든. 그래서 이번 시험이 어땠는가 한번 쌤이랑 간략하게 볼게. 첫 번째, 아마 선지가 굉장히 까다롭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 일단 이제 20번에서 24번인 대입 파악 부분 있지. 우리가 뭐 평소에는 굉장히 쉽게 여길 수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선지가 아무래도 좀 까다로운 게 뭐 2개 내지는 3개 정도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위에 지문 해석은 좀 잘할 수 있었는데 아마 답을 고르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뒤에 30분 대 문제도 가기 전에 아마 많은 시간을 썼을 것 같아. 그리고 당연히 이제 빈칸 추론 문제, 빈칸 문제가 또 상당히 까다로웠을 것 같거든. 거기도 마찬가지. 지문도 뭐 물론 어려웠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선지가 굉장히 까다로웠다. 선생님은 아마 이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정확하게 지문의 내용을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대충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 21번 지문 같은 경우나 이런 대입 파악 지문에서 이번에 뭐 스포츠 얘기다. 아니면은 뭐 어떤 물질 세계에 관한 얘기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너무 대충 잡지 말고, 그러면 그것의 속성은 뭐 키워드를 한 2개 내지 3개 정도 뽑아보는 그런 정확한 독해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해. 그래서 까다로운 선지에 대비할 수 있는 공부를 좀 하자. 두 번째, 이번 시험의 특징은 어려운 유형은 어렵게, 쉬운 유형은 쉽게 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뭐 아까 전에 뭐 쌤이 이제 선지 같은 경우는 까다롭다고 했지만 사실 뭐 그렇게까지 어려웠다?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뭐 25번에서 28번에 그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있잖아? 뭐 도표 그래프나 이런 거 있잖아. 그럼 뭐 영어라고 하기 좀 그렇지. 그런 문제들. 아니면 43번에서 45번 장문 독해 2 같은 경우는 뭐 스토리텔링인데 기승전결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아주 쉬운 유형들은 너무나 쉽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어려운 유형은 정말 어려웠어. 예를 들면 우리 빈칸 추론 같은 경우, 이번에 선생님이 생각할 때 아직까지 뭐 학생들의 리딩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좀 많이 까다로웠던 것 같고, 늘 항상 예년의 경우에 보면 그 정답 오답률 보면 오답률 탑 5 안에 빈칸 추론이 보통 2개 내지 3개까지는 있었어. 그래서 빈칸 추론. 그 다음에 요번에 좀 변수가 될 것 같은 게 선생님은 아마 삽입 문제가 아니었나. 삽입 문제가 우리가 뭐 지시어나 연결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면 작년부터 해서 우리가 비연계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런 영어 영역에서 특별히 이런 지시어나 연결사나 그런 어떤 기능어들 중심이 아닌 내용 중심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되는 연습, 즉 글을 정확하게 읽는 연습이 필요했었다. 그래서 킬러 문항인 빈칸 순서 삽입,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높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 그 다음 이제 크게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했어야 되냐, 긴 문장 읽는 법을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 자, 요번에 시험에 나온 거야.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 길었냐? 이게 한 문장이야. 뭐라고? 한 문장이라고. 문장이 하나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줄, 6줄.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걸 보고 뭐야, 이렇게 어려운 단어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해석하기가 조금 까다롭지? 그럼 쌤이랑 한번 같이 해볼게. 자, 어떤 태블릿과 휴대폰이야. 여기서 꺼내야 되지? 우리 준동사 앞에서 꺼내는 방법. 자, 근데 뭘 능가하냐? 개인 컴퓨터를 능가한대.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그렇지. 요즘 보면 이제 와이파이가 워낙에 잘 깔려 있으니까 우리 어디 가든지 간에 뭐 휴대폰, 태블릿 PC 같은 거 가서 우리 연결할 수 있잖아? 고네요. 그리고 as slim digital devices, 아주 얇은 디지털 장치들은 닮았대. 근데 어떤 것도 닮지 않았다. nothing이 나오네. Like the room-sized mainframes. 자, 방 크기에. 그 다음에 mainframes라는 것은 사실 뭐 몰라도 되긴 한데 중앙 컴퓨터, 그러니까 엄청 큰 중앙 제어 컴퓨터 장치를 말하거든. mainframes와 그 다음에 bulk. 자, 우리가 bulk라는 것은 이제 부피라는 뜻인데 여기서 bulky라고 나왔으니까 이게 부피가 큰 이 말이겠지. 부피가 큰 데스크탑 컴퓨터. 이전 수십 년 동안에 이런 걸 닮지 않았잖아. 뭐가? 얇은 디지털 장치가. 그치? 이렇게 닮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휴대폰들이 개인 컴퓨터를 능가하면서 It now appears.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네. 가주어 it,
진주어 대시야. 자, 뭐처럼 보냐? 컴퓨터 예술가들은 마침내 이렇게 되었다. 컴퓨터 예술가들에 관한 지문이었거든. 컴퓨터 예술가들, 컴퓨터를 가지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컴퓨터를 가지고 사용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걸 가지고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마침내 어떤 지위를 가지게 되었을까? 뭐 그런 내용이겠네. 자,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한 문장의 길이가 이렇게 길다.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33번 빈칸 추론에 나왔던 한 문장 한번 같이 해보자. 자, 저 단어가 되겠지. 후가라는 거야. 후가. 선생님도 어제 잘 못 보던 지문 같아. 영어 지문에서. 저 몰라도 치자. 자, 그 다음에 조한 세바스찬 바흐. 바흐는 알지. 바흐 음악가. 이 사람에 의한 후구? 후구가 아니고 푸가 그 음악의 한 장르였어. 자, 이것은 illustrate 보여준다. How far this process could go. 자, 이 과정. 자, 연결사 이런 걸 조심해야 되거든. this 이런 지시어는 결국 어디를 봐야 된다? 앞문장에 나왔던 어떤 명사를 찾아야 돼. 그 과정, 이 과정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세바스찬 바흐가 이러한 과정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줬대. 그 다음 언제? When a single melodic line, 하나의 멜로디 라인이 때때로 a handful, 우리 손이잖아. 손으로는 많이 가질 수 있겠지. 그래서 한 줌의 아주 작은 양의 말이야. 아주 작은 양의 노트가 났네. 노트는 메모가 아니고 우리가 음악과 관련된 지문이 나오면 노트는 음표라고 해석해야 되지. 아주 적은 양의 음표를 가지고 단순한 어떤 멜로디가 어떻게 됐을까? Was all that. 그게 전부였대. 단순한 멜로디가 아주 전부였대.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작곡가들은 필요합니다. Needed to create. 뭔가를 만들어낸대. 아주 멋진 work, 작품을 만들었는데 한 줌의 멜로디 라인, 아주 간단한 라인만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그게 어떤 작품이 뭘 포함하고 있냐? Contain lots of intricate. 어려운 단어 나왔지만 아마 지문에 있었지? intricate는 복잡한이라는 뜻이었어. 복잡한 발달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아주 멋진 작품. 그리고 뭐가 이상한 것 같은데? within a coherent structure. 아주 일련의 구조의 안에서 복잡한 많은 과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작곡가가 필요한 게 뭐였다? 바로 a single melody line이다. 단 하나의 멜로디 라인만 필요했다고. 멋진 작품을 하는데. 그래서 이 지문 읽어보면 알겠지만 밑에 이제 베토벤 얘기 나오잖아. 빠바바밤 이 얘기 나오거든. 그치? 그게 이제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긴 문장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능력. 요게 필요하겠네. 자, 그 다음에 EBS 간접 연계. 자, 이 부분이 무엇을 말하는가? 자,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EBS는 직접 연계가 아니고 간접 연계로 이제 변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직접적으로 내가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야. 내가 공부한 게 예전에는 직접 연계 시절에는 일국문항은 나왔었어. 근데 이제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이지. 그럼 학생들은 안 그래도 영어 영역에서 시간도 부족한데 심지어 내가 공부한 EBS 연계 지문에서 단 한 지문도 나오지 않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EBS 연계를 처리해야 될 건가? 먼저 토픽을 연계된 거지. 즉 무슨 말이냐? 최소한 우리가 EBS 연계 지문을 읽고 나서는 그 지문에 나온 배경 지식 정도는 알아야 된단 말이죠. 아까 만약에 이제 그 빈칸 추론 33번 같은 경우에 뭐 후가 이런 게 나왔다 치자. 그러면 이 푸가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그런 배경 지식은 좀 공부를 해 놓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원래 아까 전에 우리 봤던 37번 글의 순서 문제. 그러니까 이번 6평의 37번 글의 순서 문제에서 뭐가 나오면 sunk cost가 나왔어. 매몰 비용. 근데 이건 언제 나온 적이 있냐면 2020학년도 EBS 영어 독해 연습에도 나왔었던 얘기야. 무슨 소리냐? 이제 우리가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EBS 올해 나온 연계 지문도 공부하겠지만 기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잖아. 그러면 지난 기출에 나왔던 주제들 중에서 혹시 내가 좀 배경 지식으로 공부해야 될 것은 없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건 국어 영역에만 비롯 해당되는 건 아니야. 영어 영역에서도 뭐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 내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외국어로 된 지문도 쉽게 접근 가능하다. 선생님은 이 얘기를 좀 강조할게. 마지막이야. 영어 공부 시간. 우리 학생들 보면 절대평가 시대 때 국어하고 수학은 엄청 열심히 해. 내가 학생들한테 물어봐. 자, 너 영어 언어 공부 어떻게 공부해? 이렇게도 물어보지만 때로는 이렇게 물어봐. 너 공부하는 시간 중에서 무슨 과목을 제일 공부 많이 하니? 물어보면 수학이요.
국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니까 영어는 말을 못해 애들이. 뭐 영어 공부 어떻게 하니? 그러면 2, 3일에 한 번요. 절대평가치고는 영어 공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6평을 쳐봤겠지만 과연 그 정도의 공부량 가지고 과연 내가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선생님 의문이 좀 든다는 거지. 그래서 영어 공부 시간을 좀 늘려야 된다. 2, 3일에 하는 거 아니야. 매일 해야 돼. 국어, 수학 매일 하듯이 영어도 매일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공부할 건가? 기출. 우리 보통 이제 기출 문제 푼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그냥 영어 그냥 문제 풀어보고 맞는 건 그냥 넘어가 버리고 틀린 것도 답이 왜 그런가도 자세한 이해 뭐 아니면 배경 지식 이런 걸 공부하기보다는 그냥 스킬 정도만 공부하고 넘어가 버린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 우리가 절대평가에서 특별히 비연계로 돌아선 이 영어 영역에서는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심도 있는 지문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결국 영어 공부의 기본과 핵심 뭐냐? 우리는 지난 절대평가에 무조건 내신 공부하듯이 딸딸딸딸 외우고 암기하고 그런 공부 방법으로 영어를 지탱하는데 안 돼. 왜? 이제 해보니까 비연계, 거의 비연계지 간접연계라고 하지만 비연계 시대의 영어 영역은 너무 어려웠어. 그러니까 누구나 다 1, 2등급을 맞을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영어 실력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영어 공부의 기본이 뭐다? 단어 외우는 거야. 단어 외우는 거. 단어 안 외우면서 영어 공부 어떻게 할 거야? 그다음 아까 봤지만 한 문장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아무리 긴 문장이 나오더라도 그 문장 안에서 끊어 읽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 핵심 구문이 보인가? 신텍스라고 하지. 그런 신텍스, 이런 구문 공부도 곁들여줘야 영어 공부가 제대로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자, 오늘 6평 보느라 고생 많았는데 앞으로 이제 한 160일 정도 가량 남았는 기간 동안 선생님이 방금 한 4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그걸 명심해서 꼭 수능까지 화이팅 하길 바랄게. 화이팅!